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좀 일찍 찍게 돼서 최대한 빨리 시작할게요. 지수 흐름 체크 좀 하고 이번 주 관심 종목들 흐름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좀 살펴보고 그리고 구독자분께서 분석 요청하신 그 성도 ENG, 비아트론, LB세미콘, 어버브 반도체 좀 이렇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보면 일단 미국 증시 어제 또 상승을 해줬죠. 다우도 1% 보시면 다우가 드디어 이 전고 라인을 돌파를 했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 이 전고 라인을 지금 돌파를 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세가 더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올라간다면 단기적으로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다음 언덕 라인이니까.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 주고 있는데 약간 조정 없이 조정이 크게 나오지 않고 가고 있거든요. 파동 자체가. 그래서 지금 이 라인을 돌파했고 이 라인을 돌파했고 그리고 다음 도전해줄 구간이 여기 정도로 보인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거기까지도 그냥 우습게 가려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 추세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5일선을 타고 계속 올라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어,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들은 이제 점점 괜찮게 나오고 있고, 금리 인상도 7월 달에 25포인트 0.25% 이미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나올 수 있는 악재가 기업 실적이라고 보거든요. 기업들의 실적 실적 하회 지금 나올 수 있는 악재는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뭐 다른 것도 찾아보면 있겠지만 지금 금리 인상이나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시장이 견디면서 이겨내고 있고 지금 나올 수 있는 악재가 기업들의 실적 하회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이번 주에 당장 굵직한 테슬라,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좀 관건일 것 같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락하고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월봉으로 볼게요. 월봉상 지금 고점 대비 618 구간을 넘어서는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게 하락 반등 하락으로 갈지 아니면 그냥 추세 상승으로 올라갈지 이거는 이제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일단 좀 지켜봐야겠죠. 어떤 흐름 나오는지.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또 상승 나왔고 S&P 500도 지금 보시면 이 단기 저항대 라인이 있었는데 이 구간을 이제 갭으로 돌파하면서 지금 보시면 S&P 500도 이 구간을 쉽게 넘어가 주지 못했었고 이 구간 넘어가 줬고 지금 그 다음에 지금 요 정도 구간도 돌파를 해줬죠. 그러면 이제 이 S&P 500도 여기 내지 여기 정도 지금 도전하러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세 자체가 굉장히 좋고 5일 이평선을 계속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하락이 나오더라도 15일선 정도에서 다시 반등 나오고 올라가는 그림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15일선에서 반등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때는 이렇게 조정이 크게 나왔었는데 즉 최근에는 5일 15일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일단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거. 그럼 국내 증시 볼게요. 코스피 어제 오늘 약간 보합권 그 소폭 하락하는 모습 나왔죠. 어제는 0.4% 오늘은 0.2% 상승을 하면서 보합권의 움직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지금 아래 꼬리로 계속 이 정도 구간대를 지켜주고 있죠. 이 구간을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 방향으로 틀어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상방으로 방향을 튼다면 이 정도 구간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점 올려주면서 지금 이런 추세로 강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 추세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하면서 계속 올려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저점 올려주는 추세가 유지된다면 단기적으로 이 고점대도 한번 도전하러 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 코스닥 볼게요. 여러분들도 어제 오늘 굉장히 많이 느끼셨겠지만 어제 코스닥 1.7% 오늘도 1%나 올랐어요. 근데 여러분들 계좌도 에코프로 아니면 아마 다 하락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제 계좌도 에코프로를 안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수는 오르는데 오히려 어제 오늘 다 하락하면서 굉장히 많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 보시면 코스닥은 전고점을 돌파를 했죠, 결국에. 여기를 돌파하고 지금 지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 도전해 주러 갈 가는 라인이 어디냐 딱 보면 여기로 보이죠, 여러분? 여기 정도로 보이죠? 이 다음 언덕 라인이면서 앞에 지지 나왔었던 구간, 지지 저항. 그렇기 때문에 일단 950포인트까지도
보러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 딱 보시면 이 정도 보이죠? 이 정도 구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일단 도전하러 가는 모습이 나오는지, 여기를 갑자기 시원하게 돌파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고점 대비 조정이 지금 618 구간을 이제 넘어가지고 있거든요. 코스피는 못 올라가지고 있는데,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S&P 500처럼 618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아직 618 구간이 가려면 아직도 멀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일단 가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이제 에코프로를 기점으로 엄청난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오늘은 또 에코프로 BM이 올랐죠. 여러분 보세요. 에코프로 BM 오늘 거래대금 볼게요. 오늘만 2조입니다. 2조. 어제도 1조 8천억. 그리고 에코프로도 어제 1조 7천억. 그러니까 지금 양대 코스닥 지수를 에코프로만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에코프로가 지금 거의 단독으로 움직여주고 있는데, 와, 에코프로도 이게 이런 차트가 만들어진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야, 상승 조정 이렇게 다시 상승으로 가는 그림이긴 한데 어디까지 올라가 줄지 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기는 지금 일단 보유자의 영역이겠죠. 여러분들 신규 진입하시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물론 더 갈 수도 있겠죠. 뭐 400만 원 간다, 500만 원 간다 이런 얘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굳이 이렇게 높이 오른 종목을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싶기 때문에 일단 저는 지켜만 보고 있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관심 종목들 하나씩 볼게요. SGNG부터 보면 SGNG 저번 주에 괜찮은 흐름 나와서 이번 주에도 좀 괜찮은 흐름을 기대를 했었는데 이번 주에는 소폭 하락을 하면서 이제 224일선에 걸쳐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 간단하죠. 앞에서 저항 나왔었던 구간이고 최근에 뚫고 나서 지지가 나왔으니 지금 위치에서 또 지지가 나오는지 봐야겠죠. 지지 나오면서 위로 올라간다면 저는 위에서 들어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448일선 위에서.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지금 이 구간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여러분들 체크하시고 진입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 크게 봤을 때는 지금 저점 올려주는 추세가 좀 길게 봤을 땐 이렇게고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추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세 하단 111선 라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면 여기까지 일단 내려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염두하셔야겠죠. 224일선을 결과론적으로 이탈을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염두하셔서 여기서 1차 받고 2차 받고 이탈하면 자르거나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손절 라인 잡고 타이트하게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보시면 지금 매집봉 이후에 매집봉 2개 띄워주고 옆으로 박스권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화성밸브처럼 화성밸브의 이 매집봉 이후에 이런 박스권처럼 좀 길게 좀 조정이 나올지, 지금도 보시면 매집봉 위에서 지금 박스권 치고 있죠. 그러면 장기 도평에서만 이탈하지 않으면 화성밸브도 지금 흐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매집봉 이후에 조정이 두 달 정도 나왔는데 화성밸브 같은 경우에 SGNG도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좀 봐야겠죠. 대신 단기적으로 위로 튄다. 그러면 타점 잡고 들어가 볼만 하겠죠. 반대로 아래로 빠지면 단기적으로 손절로 대응하거나 아니면 추세 하단을 기다리거나. 그래서 SGNG는 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으로 우진. 우진 같은 경우에 월요일 날도 약간 보았건 어제는 지금 2% 정도 밀렸고, 그리고 오늘 다시 또 1%대 상승이 나왔는데 보시면 이 장대 양봉의 몸통 시가 라인 이 정도 구간을 지금 지켜주려는 건지 지금 천천히 아주 거래량 죽이면서 내려오고 있죠.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지켜주면서 올라가는지 아니면 장기평 라인까지 내려오는지, 여기서 바로 가거나 좀 더 내려오거나 대신 이 밑에 있는 지지 라인을 깨면 자르거나 아니면 추세 하단 봐야겠죠. 아니면 이런 추세 하단 봐야겠죠. 여기 이렇게 지켜주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는지 좀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현우산업. 현우산업은 월요일, 화요일 흐름 다 나쁘지 않았는데 오늘 갑자기 또 3%를 밀어내는 모습이 나왔죠. 분봉으로 보시면 시가가 0.5%에서 고가가 2%에 5,940원까지 갔었어요. 보시면 오늘도 이렇게 갭으로 뛰어서 들어 올리고 쑥 밀어내버렸죠. 다행인 건 바닥을 이 정도에서 지켜주고 약간 쌍바닥의 느낌으로 지금 그나마 회복을 좀 해줬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다져줬으니 다시 재차 추가적으로 슈팅이 나오는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일봉으로 돌아와서 보면 지금 위치가 제가 이 111선을 손절 라인으로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또는 단기적으로 지금 올라가지고 있는 추세 하단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도 이 두 구간 손절 라인으로 매매할 수 있겠죠. 내려온다면 이렇게 받으면 될 거고 이탈하면 당연히 잘라야 할 테고 왜냐면 이탈하면서 장기표 하나씩 건드리면서 지지받거나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크게 봤을 때는 지금 보시면 요 정도 구간을 쉽게 못 올라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5,900원 라인. 지금 이 구간 보시면 다 걸리죠? 쉽게 못 올라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여기 시원하게 좀 돌파하는 그림이 나오면 그 구간을 위에서 들어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우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행히 큰 추세로 봤을 때 아직도 저점 올려주는 추세를 지켜주고 있다는 게 좀 괜찮아 보이고 그러면 내려오더라도 요 정도 구간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다음으로 성도 ENG. 성도 ENG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게 보면 이런 그림인데 바닥에서 이렇게 차트를 돌려주면서 매집봉이 들어오는 걸 보고 제가 이번 주 관심 종목으로 가져왔는데 보시면 이날 매집봉 이후에 112선에서 지지 나오고 다시 슈팅 나왔는데 다시 그러면 이 214선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여기를 지금 깨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 이탈을 했죠. 그러면 앞에서 지지가 나왔던 111선에선 지지가 나와야겠죠. 여기가 지지가 안 나온다면 이렇게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이 구간 지켜준다. 만약에 내려온다면 이 구간 지켜주는지 보시고 들어가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점 올려주는 추세는 이런 식으로 올라와주고 있으니 내려오더라도 이 정도 구간을 지켜줘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강토건. 남강토건도 월요일날 괜찮은 흐름 났는데 어제 또 시가 갭으로 띄우더니 밀려버렸죠. 분봉을 보면 어제 이렇게 시가 갭으로 시작해서 쭉 밀리면서 오늘도 약간 세력이 방치한 듯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차트를 일봉으로 돌아와서 보면 지금 제가 손절 라인으로 제시해드린 가격이 112선이었죠. 그러면 지금 위치가 또 내려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112선을 또 테스트 하겠죠. 여기서 지켜줄 건지 아니면 뚫고 내려갈 건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여기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하고 괜찮을 것 같고 여기가 이탈한다. 그럼 이 기준봉이 있지만 이 기준봉이 시가까지도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 항상 염두를 하시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저점 올려주는 추세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추세가 깨지면서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오히려 이 구간을 돌파해서 다시 들어왔을 때 매매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일단은 111선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야 될 것 같다고 좀 보이기 때문에 이 구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체크하시고 진입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신 이 세 종목 좀 볼 건데 원래 성도 ENG도 같이 봐달라고 하셨는데 성도 ENG는 이번 주 관심 종목이니까 이 세 종목 볼게요. 먼저 비아트론부터 보면 비아트론 차트 보면 지금 이런 모습인데 2016년도에 고점을 찍고 추세 하락이 나오고 코로나 이후에 살짝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죠. 지수 반등하면서. 그런데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물론 이게 이 뒤에서 좀 튀는 모습이 있지만 앞에서는 솔직히 튀는 모습이 딱히 없거든요. 이날 물론 튀긴 했지만 그래서 지금 이게 이 상승이 공격형 매집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어요. 대신 이러한 하락 추세가 있었는데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추세 위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죠, 지금. 그러면 간단하죠. 이 추세를 다시 깨지면 않는다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죠. 그리고 지금 위치가 보면 최근에도 이렇게 매집봉을 띄웠었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락 추세가 이어졌었는데 이 하락 추세마저도 지켜주면서 돌려주고 있죠. 그러면서 매집봉 최근에 또 들어와 주고 있고 그러면서 장기 입평이 아직 역별이긴 한데 장기 입평 라인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긴 해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지켜준다. 지금 들어가기엔 조금 애매한 게 오늘 음봉 아래꼬리 음봉이 났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다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지켜보고 위로 올라가면서 양봉 흐름이 나와줄 때 그때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LB세미콘 LB세미콘 차트 보면 이런 모습인데 LB세미콘도 이런 고점대에서의 거래량보다는 들어 올리는 파동에서의 거래량이 더 많죠. 보시면 어떻게 보면 참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상승 1파, 2파, 3파, 엘리어트 3파가 다 나온 거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 들어올리는 매집 이후에 더 크게 가려고 그러는 건지 알 수는 없겠죠. 그러면 지금 고점 이후부터 큰 추세로 보면 아직도 하락 추세가 완전히 멈추다고 할 수는 없어요. 아직 이렇게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죠. 이런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돌려주는 모습이 나와도 나쁘지 않겠죠. 돌려주면서 448점 위로 올라갈 것 같은 그림이 나올 것 같거든요. 만약에 돌려준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 구간을 타점으로 들어가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올라가지고 있는 추세가 이런 그림이죠. 이런 그림이고 이런 그림이었었고, 이때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다시 들어왔다가 하락 조정 나오면서 다시 또 저항을 맞는 모습인데, 그러면 내려오더라도 저점을 올려주는 게 좋겠죠. 이 바닥 저점보다는 저점을 조금 더 올려주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엘비세미콘 같은 경우에 지금 위치 나쁘진 않지만, 일단 이 224일선을 강하게 지금 아래꼬리로 방어를 해주고 있죠. 오늘도 2.9%까지 밀렸다가 방어를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지켜주고 있는 위치는 세력들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생각을 좀 엿볼 수가 있고, 그러면 상승 조정 상승 나왔으니 여기서 다시 가는 그림이 베스트겠죠. 그래서 엘비세미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차트 자체는 나쁘지 않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둥그렇게 돌려줬죠. 하락하던 추세를 추세 하락으로 파동으로 주면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차가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돌려주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LB세미콘 같은 경우에 지금 112선은 돌파했고 224선 위에 있는데, 그럼 여기서 대차 슈팅 나올 가능성 보고 베팅을 해볼 수 있겠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버브 반도체. 어버브 반도체도 지금 차트가 크게 보면 이런 모습인데, 상장기가 굉장히 오래됐네요. 보시면 이것도 이 고점대에서 거래량이 애매하죠. 앞전에 들어올린 거래량보다 크긴 하지만 이게 과연 차익을 실현한 매물인가 싶어요. 그래서 아직 세력이 갖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보고 있으니 이 추세가 일단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지금 보시면 이 추세 하단에서 결국에 다시 저점 올려주면서 이렇게 또 부딪히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이번에 돌파해주는지, 돌파해주는 그림이 나오면서 돌파해주는 그림이 나오면서 눌림을 준다. 그럼 그 구간이 타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지금 이 시선, 난 저점 잡겠다. 바닥 올려주는 추세 이렇게 있죠. 바닥 올려주는 추세. 이 추세는 무조건 지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내려왔다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전 고점, 전 저점 한 번 더 테스트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애매하게 걸쳐있는 장기 입형 라인을 위로 돌파하거나 아래에서 좀 더 지지받다가 쏘는 그림이 나오는지, 이걸 좀 체크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에코프로를 제외하면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재미가 좀 없는 모습인데, 이 제가 가져온 종목도 현우산업, 난강토건이 월요일엔 괜찮은 흐름이 나왔지만 어제 오늘 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에코프로 BM 테마 순환매가 어떻게 끝이 날지 궁금하기도 하고, 일단 오늘 미국 증시는 나스닥 강보합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S&P 500도 강보합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락하진 않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증시도 오늘 어떤 흐름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테슬라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테슬라도 지금 보합권으로 움직이고 있죠. 아마 실적이 좋게 나오면 한 번 더 위로 튀면서 전기차 섹터가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대신 빠지면 그만큼 또 우리나라 전기차 섹터들 또 조정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대응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짧게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